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구분상가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우리 초보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분상가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5천이면 대출을 이용해서 저렴한 거 1억 중반대, 2억대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구분상가들 중에서 월세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구분상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고, 구분상가 자체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월세는 많이 올라갔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2억 정도 샀는데 나중에 3억 넘게 팔 수만 있으면 1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구분상가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전부 다 소유를 하고 있고, 아시죠? 하나도 팔지 않고 다 갖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요거를 비교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육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제가 샀던 구분상가 3년? 정확하게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억 1천에 샀어요. 2억 1천. 매매가 2억 1천. 그 당시에 월세가 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구분상가들을 많이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는 판단은 안 했지만 왜 샀냐? 오를 거라는 걸 봤기 때문에 샀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알았냐? 그게 가격이 오를지. 보면 압니다. 대충 보면 가격이 이거는 지금 싼데 라는 생각이 드는 구분상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구분상가도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산다 그러면은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월세를 올릴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구분상가 잘못 사면 애물단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팁 하나, 구분상가를 살 때는 꼭 단독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가를 사라 라는 걸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구분상가는 다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구분상가는 건물에, 집합 건물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런 식으로 층마다 구분되어서 등기가 넘어간 상가를 우리가 구분상가로 봅니다. 혹은 층이 1층 전체, 2층 전체 소유자가 다 다른 건물은 하나지만 이런 것도 다 구분상가고요. 전체로 사는 거를 통건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빌라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거를 다 구분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구분상가를 2억 초반에 되는 거를 101호를 샀다고 칩시다. 저는 샀어요. 한 3년 전에 101호를 샀습니다. 10평짜리 되는 거, 월세 80만 원짜리. 그러면서 세입자가 한두 번 바뀌면서 지금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인상도 할 수 있지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을 할 생각은 지금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 구분상가가 지금도 현재 월세는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구분상가 자체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매매가가 3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2억 1천만 원에 샀던 게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1억 가까이 올랐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헌데 그 바로 맞은편에 똑같이 10평이고 구분상가 101호, 제 구분상가가 이쪽에 A라고 치고 이제 맞은편 바로 일방통행길 길 하나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구분상가도 101호, 평수가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2억 천에 샀고요. 3년 전에 월세도 지금 그렇게 80에서 100만 원을 올려서 받았고요. 물론 그건 세월이 지나서 받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원래 요 라인이 다 100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받았고요. 현재 이게 만약에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억 1천에서 3억 2천, 좀 제가 높게 부른다 그러면 3억 5천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B는
분명히 제가 3년 전에 살 때도 이게도 2억 2천, 저는 2억 1천이라서 요거를 샀죠. 근데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 거는 3억이 넘었는데 왜 요 상가는 같은 10평 10평인데 아직도 2억 2천이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뭐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우리 초짜,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큰 건물 바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소액으로 조그맣게 투자해서 나중에 빌딩으로 갈아타는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소액 상가를 처음에 매수할 때 잘못 사면 다음 구분 상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걸 사면 안 되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A랑 B랑 둘 다 구분 상가고 호수는 나눠져 있지만 현재 세입자가 A는 딱 101호 10평을 현재 부동산으로 쓰고 계십니다. 저의 정말 소중한 세입자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B는 똑같이 101호고 예를 들어서 10평, 똑같이 10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6칸을 통으로 털어가지고 이 횟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10평이었어요. 3년 전에 2억 1천, 2억 2천. 3년이 지났는데 3억 1천, 2억 2천.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상가를 투자할 때 혹은 내가 구분상가 주인인데 세입자를 잘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저는 제 건물들 구분상가들 중에서 한 번도 통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가랑 남상가, 남의 상가, 남의 상가를 터서 한꺼번에 음식점을 하겠다.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구분상가에 주방을 만들고 앞쪽 구분상가에 홀을 만들어서 한신포차에서 월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월세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 한신포차에다가 세를 줘서 제 상가가 주방 쪽을 쓰고 있었다면 저는 이 상가는 팔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나왔던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나눠져 있는 구분상가는 대출이 나옵니다. 호수가 구분되어 있는, 벽이 쳐져 있고 문이 따로 있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횟집에서 쓰고 있는 구분상가는 처음에는 호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나눠진 상태라서 아마 이 구분상가를 처음 살 때 그 매수자께서는 대출을 받아서 샀을 거예요. 뭐 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금 투자 조금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첫 매수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양할 때는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 매수자가 여기가 세입자가 잘 안 맞춰진다. 혹은 요 앞에서 통으로 크게 음식점을 쓸 건데 달라. 대신에 거기가 월세가 뭐 80이면 120을 주겠다. 그럼 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공실이 나더라도 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120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100에 20만 원 손해 보더라도 구분상가 하나로만 쓸 수 있는 세입자한테 줘야지만 나중에 그 구분상가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아니 통으로 쓰고 있는데 왜 못 팔어? 월세만 120 받으면은 팔 수 있겠네. 자, 왜 못 파냐? 첫 번째 매수자는 대출이 나왔고요. 두 번째 매수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지만 대출을 은행에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상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화재보험도 들어놓고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은행에서 질권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뭐 구획이 없잖아요. 우리가 몇 평이라고 이렇게 딱 치수는 잴 수는 있겠지만 벽이 없고 다 나눠져 있는 쾅 뭐 60평짜리 식당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내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거는 가치 판단이 어렵다 해가지고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두 번째 매수자는, 그러니까 그 상가를 매도자가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인데 매수자가 현금으로 2억 2천을 다 줘야지만 그 자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금 2억 2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왜 사요? 한 5억짜리 사지,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구분 상가는 사는 게 아닙니다. 원 상태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혹은 지금 만약에 그 자리가 120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 상태로 됐을 때 과연 120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원래 80짜리인데 오픈돼서 쓰니까 세입자가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만약에 그때 오픈돼서 쓰겠다 했을 때 싫다라고만 했으면 지금은 그 구분 상가도 3억입니다. 오픈을 해서 세입자한테 줬기 때문에 1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놓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억 2천에 내놨어요. 예전 가격 그대로. 그래도 안 나갑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치면 지금도 2억 2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해봅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기 사장님 요거 1층인데 2억 2천? 너무 싼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거 식당에서 한 60평 식당에서 다 쓰는 건데 주방이 한 칸 자리예요. 누가 삽니까? 그런 거를.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 상가를 우선 투자한다 했을 때 첫 번째, 오픈되어 있는 상가에 한 개를 산다고 했을 때 야 저거 싼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순간 좆된다. 진짜 큰일 난다. 절대 사지 마세요. 싸더라도 혹은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런 자리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살 때는 구분되어 있는 걸로 샀다고 쳐요. 세를 오픈돼서 주지 마세요. 뭐 어디서 정말 요 자리 마음에 드는데 제가 월세를 조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옆에 가게랑 터서 제가 음식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냥 주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이 상가를 안 팔 생각이다. 진짜 죽을 때까지 받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한 100만 원 나오는 자리인데 뭐 200 준다. 예를 들어서 2배로 주겠다. 그러면 그래 못 팔 생각하고 주자. 진짜 이거 아닌 이상은, 2배로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 100만 원짜리인데 한 120 줄 테니까 터서 쓰게 해달라. 그냥 주지 마세요. 오늘의 교육입니다. 구분상가, 투자.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내용.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사하면서 또 남는 시간 하나하나 이렇게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먼저 올리고 우리 멤버십 분들이 좀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는 유튜버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걱정, 잘못 사실까봐. 또 괜히 잘못 사가지고 야 진짜 큰일 났네, 팔지도 못하고 이제 나는 두 번째 상가 못 사네. 정말 좋은 거를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아무튼 구분 상가에 대해서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렸고, 한번 현장 가셔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교육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부천 신중동에 시계탑 뒤에 먹자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3년 전에 2억 1천 주고 산 상가가 저겁니다. 저거 유명한 부동산 자리. 요게 지금 3억 정도 할 거예요. 3억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3년 사이에 1억 정도 오른 상가고요. 한 10평 정도 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한 분한테 지금 세를 준 거고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 나중에 매도한다고 해도 저것도 잘 나와요. 대출도. 근데 문제는 볼게요. 여기서 바로 맞은편에 저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횟집이 3칸일 거예요. 요렇게 1칸, 2칸, 3칸. 요 3칸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하나.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매가가 아직도 2억 2천입니다. 저거 2억 2천이라도 거의 안 팔릴 거예요.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맞은편인 뿅 돌기만 하면 바로 요 구분 상가는 1억이 올랐고 지금도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매매가도 1억이 올랐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구분 상가를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기반을 잡은 상태고, 이제 다 건물도 뭐 재작년에 작지만 61평짜리 땅이 있는 건물도 4층짜리 건물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 상가도 지금 매수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빌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20대 초반에 구분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 50대 40대인데 구분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 뭐 제가 얘기하는 힘든 건 가정 형편, 환경, 그리고 내가 왜 구분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절박해서 구분 상가 투자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5천인데 이거를 구분 상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뭐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속아가지고 진짜 잘못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 좀 절박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메일 주소 하나 남길 테니까 메일로 좀 이제 사연하고, 그리고 현재 현금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정말 힘드신 분들만 보내주세요. 한 5천에서 1억까지 내 전재산이 이거다, 우리 가족 전재산이 이거다, 근데 나는 상가 투자를 한번 해서 큰 꿈도 없고 그 구분 상가 하나로 조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다가 더해서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 나중에 노부부가 좀 이렇게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메일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사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적고, 지금 사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돈까지 써주시면 제가 시간 장사를 여러 개 해서 시간이 안 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금 재능 기부 형식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상으로 당연히 찾아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가족 상가를 내가 찾아준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제가 현장 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현장도 가보고, 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만약에 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좀 저를 많이 찾아주신다 하면 성심성의껏 진행하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니까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뭐 옛날에 잠깐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건 진짜 세 발이 피거든요.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좀 사회 환원 사업처럼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정말 절실한 분들만 메일 주시고, 돈 많으신 분들은 주지 마세요. 돈 많으신데 나 찾아줘라, 우리 짠돌이 만수로 믿음직스럽다, 잘 보지 않냐, 찾아줘라, 이런 분들은 그냥 멤버십 가입하세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찾는 거를 계속 올리니까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그 멤버십 가입하는 것조차도 힘드셔서 진짜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가지고 그거 사실 지금 5천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가를 1억에서 2억짜리를 하나를 사서 3년 있다가 1억이 올랐을 때 월세도 받으시고 1억이 오르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대리만족. 그런 분들 사연 꼭 보내주십시오.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정말로 힘드신 분들 사연 써주세요. 사연 쫘르락 대충 쓰지 마세요. 다 읽어볼 거니까. 그런 분들 제가 현장으로 갑니다. 도와드리러.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이걸 뭐 매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현장 가서 찾아주고 꼭 3년이나 4년 있다가 시세 차익이랑 월세까지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가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깨가 무거운데. 아무튼 그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야 과연 내가 몸이 하나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또 아시잖아요. 저는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고 뭐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식으로의 짠돌이 만수로 행복한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